中队现在在边路呢，基本上打一侧打得有点僵，这要能冒顶小心了，啊！啊，不然刚才这球这怎么就直接能冒顶打门的机会。呢？哎呦我天，蒋胜龙大身体。亚运男足3比0战胜巴林，3场比赛全部零封对手。韩国队是亚运会最难踢的对手。 이미 조 1위로 16강행 티켓을 손에 넣은 한국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대표팀 조별 마지막 경기까지 3대 0으로 바레인을 이기며 16골 플러스 무실점 플러스 3연승이라는 역대급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특히 이날 전반 38분 깜짝 출격한 이강인 선수의 활약이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축구 전문 매체는 이번 아시안게임에 이강인 선수가 있는데도 우승 못하면 말이 안 된다 라며 한국팀의 선전에 집중 조명하고 있죠. 그런데 같은 시각 자기네 안방에서 또 한 번 아시아 최약체 팀을 이기지 못하는 굴욕을 당한 중국 역시 한국에 대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는데요. 괜히 조 1위를 했다며 한국 때문에 울상이 된 중국 상황까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골든보이 이강인 선수를 처음 가동한 황선홍호가 바레인을 격파하고 항저우 아시안게임 조별리그를 가뿐한 3연승으로 기분 좋게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4일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우리 남자축구 대표팀은 중국 저장성 진화 스포츠센터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2조 마지막 3차전에서 후반전 이한범, 백승호, 고영준 선수의 연속골로 바레인의 3대0 승리를 거뒀는데요. 황선홍호의 조별리그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앞서 쿠웨이트의 9대0, 태국의 4대0 완승을 거두며 일찌감치 조 1위 16강행을 확정지은 한국 대표팀은 경기 동안 16골을 넣으면서 무실점 기록을 이어갔죠. 이날 많은 이들이 주목한 것은 이강인 선수의 선발 출전이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앞서 부상으로 2경기를 건너뛰었던 그를 선발로 내보내면서 활용 방안을 점검했는데요. 경기 시작부터 상대 파울을 유도해내며 프리킥을 얻어낸 이강인 선수. 바레인 역시 극단적인 밀집 수비와 조직력으로 이강인 선수를 특히 견제하며 강하게 압박해왔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공을 잡으면 반칙으로 끊는 장면이 잦았고 두세 명이 압박하며 패스기를 차단했죠. 2선에 자리했던 이강인 선수는 압박을 걷어내기 위해 스스로 라인을 후퇴해 공을 뿌려주며 빈틈을 노렸습니다. 전반 25분에는 이강인 선수가 왼쪽 측면에서 찔러준 걸 정우영 선수가 오른발 아웃프런트로 크로스를 올려 조영욱 선수의 헤더까지 이어졌는데요. 골로 연결되진 않았지만 방심하면 당하는 이강인 선수 패스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었죠. 그는 이후에도 왼쪽에서 예리한 크로스를 보내며 답답한 흐름에서 활로를 열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이강인 선수의 몸 상태와 감각을 충분히 확인했다고 판단한 듯 전반 36분 벤치로 불러들였는데요. 그렇게 전반은 0대 0으로 끝이 났습니다. 후반 들어 한국은 날카로운 공격력을 선보였습니다. 후반 16분 중앙 수비수 이한범 선수가 헤딩골로 포문을 열었고 후반 29분에는 백승호 선수가 중거리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는데요. 후반 39분에는 고영준 선수가 쐐기골을 성공했습니다. 한국은 이날 슈팅 수에서도 26대 1로 바레인을 압도했습니다. 유효 슈팅 수도 한국이 5개인 반면 바레인은 단 하나도 기록하지 못했죠. 이날 총 5장의 교체 카드를 쓰며 선수들을 골고루 실험한 황선홍호. 사실 이미 토너먼트 진출이 정해진 만큼 이날 경기의 승패는 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강인 선수 역시 외나무다리 승부가 될 토너먼트를 앞두고 무리하지 않는 모습이었죠. 오히려 그의 중국 현지 적응과 동료들과의 조직력, 경기 감각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실제로 황선홍 감독은 21일 이강인 선수의 출전 계획에 대해 컨디션을 확인해야 한다.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선택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는데요. 아시안게임 3연패를 노리는 황선홍호의 이강인 선수의 존재는 절대적입니다. PSG의 차출을 요청하고 그토록 기다렸던 이유죠. 독일의 축구 전문 매체 트랜스퍼마크트 역시 이강인 선수가 있는데도 우승 못하면 말이 안 된다면서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선전하고 있는 한국팀과 이강인 선수의 몸값에 대해 집중 조명했습니다. 트랜스퍼마크트는 이번 아시안게임에는 환상적인 시장 가치를 가지고 있는 25명의 선수가 있다. 그중 단연 1등은 이강인이다 라고 설명했는데요. 해당 사이트에 따르면 이강인 선수의 가치는 2,200만 유로, 즉 우리나라 돈으로 약 320억 원이었습니다. 이어 이강인이 최고로 비싼 선수이며 한국은 무려 8명이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 아시안게임을 우승하지 못하면 말이 안 되는 스쿼드다 라고 분석한 트랜스퍼마크트.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은 황선홍호는 16강전부터 본격적인 대결을 펼칠 예정인데요. 오는 27일 한국팀의 16강 첫 상대는 F조 2위 키르기스스탄으로 정해졌습니다.
한편 본격적인 토너먼트 승부가 다가오는 가운데 중국 역시 한국과의 맞대결을 의식한 듯 한국 경기에 온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스포츠 전문 사이트 즈보바는 먼저 이강인 선수의 첫 출전과 건강 상태, 인터뷰 답변 등을 연달아 보도하며 잔뜩 견제하고 있는데요. 중국 매체 소후 역시 실망스러운 중국의 경기력과 한국의 3연승 소식을 전하며 희비가 엇갈린 밤이라고 전했죠. 앞서 16강 진출은 했지만 방글라데시를 상대로 무기력하게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를 0대0 무승부로 마친 중국. 이에 대해 소후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베이징 시간 9월 24일 저녁 아시안게임 남자축구 조별리그 3차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결국 중국은 방글라데시를 0대0으로 비겼고 한국은 바레인을 3대0으로 이겼다. 희비가 엇갈린 밤이었다. 개최국으로서 중국은 인도와 미얀마를 연파해 이미 한 라운드 앞당겨 무승부만 하면 조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초반 2연패에 빠졌던 방글라데시를 상대로 중국이 계속해서 대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했지만 경기 내내 슈팅이 8개에 그쳤고 그중 2개만 유효 슈팅이었다. 방글라데시도 슈팅 8개 중 1개만 유효 슈팅이었으며 결국 중국은 0대0 동점을 기록해 실망스러운 성적을 냈다. 중계 화면을 보면 많은 팬들이 경기장을 일찍 빠져나갔는데 이는 조 추첨으로 조 1위 자리를 확보한 국가대표팀의 부진에 따른 반응이었다. 반면 2조 조별 디펜딩 챔피언 한국은 결국 바레인을 3대0으로 꺾고 조 3연승을 거두며 승점 9점을 기록했고 1차 2라운드에서도 쿠웨이트를 9대0, 4대0으로 꺾었다. 태국팀과 한국팀은 완승을 이어가며 16골을 무실점으로 기록하며 만능 챔피언의 면모를 보였다. 토너먼트 대진에 따르면 중국이 8강에 진출할 경우 한국과 미리 만날 확률이 높고 그중 계속해서 본선에 진출할 수 있는 팀은 단 한 팀뿐이다. 이처럼 중국 매체들은 중국 축구팀을 향한 위기의식을 촉구하고 있죠. 토너먼트 난이도 중국 아시안게임 남자축구대표팀 한국 꺾는 게 목표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면 이것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요. 아예 한국이 걸림돌이다 라고 표현한 해당 기사 내용을 살펴볼까요? 앞으로 남은 여정에서 진정한 시련은 8강전에서 펼쳐질 전망. 중국은 한국과 만날 확률이 높다. 이번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는 한국팀은 이강인, 정우영 등 유럽파 선수들을 영입해 남자축구 최강팀이라 할 수 있다. 홈에서 강적을 꺾고 메달을 따낼 수 있을지는 선수들 전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우승을 원한다면 한국은 걸림돌. 아시안게임 역사상 단 한 번도 금메달을 딴 적이 없는 중국 남자축구의 최고 성적은 1994년 아시안게임 은메달, 이밖에 1978년과 1998년 두 차례 동메달을 획득했다. 이번 대회에서 조 1위가 된 중국은 이변이 없는 한 최근 몇 년간의 징크스를 깨뜨릴 수 있지만 다음 8강전에서는 한국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PSG의 이강인과 슈투트가르트 정우영 등 5명이 유럽에서 뛰며 조별리그 1차전 9대0 쿠웨이트, 2차전 4대0 태국에서 13골을 무실점으로 막았다. 한국 선수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아시아 경기 금메달만 따면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2018 자카르타 아시아 경기 남자 축구 결승에서 한국이 일본을 2대1로 꺾고 금메달을 따낸 덕분에 아시아의 맏형 토트넘의 손흥민은 병역 면제를 받았고 손흥민 일병 구하기도 당시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그래서 한국과의 경기는 중국 남자 축구팀에게 힘든 싸움이자 그들의 진짜 실력을 시험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한국 축구팀에 대한 일말의 열등감을 버릴 수 없는지 늘 빠지지 않고 말하는 것처럼 또 한국 선수들의 군면제에 대해 언급하는 중국 언론. 하지만 중국과 겨룬 방글라데시 감독의 인터뷰를 보면 중국은 한국 선수들이 축구를 잘하는 이유에 대해 헛다리를 짚을 게 아니라 본인들의 실력부터 되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중국을 이길 수 있었다는 방글라데시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우리는 기대한 성과를 거두었다. 득점할 수 있었고 기회도 만들어냈다. 중국을 이길 수 있었다. 16강에도 들었어야 했는데 아쉽다. 라고 밝혔죠. 중국 매체 체단주보 역시 전반전의 경우 방글라데시가 중국보다 더 많은 볼 점유율을 가져감은 물론 슛도 많았다고 평했는데요. 중국이 16강 진출 후 긴장감을 풀었다고는 하나 경기력 측면에서 압도하지 못한 것에 놀란 반응이었습니다. 중국 네티즌들 또한 8강까지는 진출하더라도 한국을 만나면 4강 진출은 불투명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평균적으로 10분마다 한 골씩 넣습니다. 그럼 중국팀은 8강에서 멈춰야 하지
하지 않을까? 우리는 최악은 없고 더 나빠질 뿐이다. 중국 축구는 언제쯤 이런 막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까? 라면서 말이죠. 이처럼 모든 이목이 8강에서 만나게 될 한국팀에 쏠려있는 중국. 사실 중국은 개최국으로서 홈경기이기도 하고 한국을 만나면 아주 거칠게 나올 것이 예상됩니다. 또 이번 아시안게임의 가장 큰 문제는 VAR이 없다는 사실. 그래서 아주 편파적일 가능성이 높으니 한국이 확실하게 초반부터 중국을 제압해야 할 텐데요. 우선은 오는 27일 키르기스스탄과 16강 첫 경기를 치르게 될 한국 대표팀 선수들에게 응원을 보내며 지금까지 얼큰한 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